그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복을 주는 풍수지리의 첫 시험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시험 방송인 만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다소 위협하더라도 나중에 모니터링 잘 해주시면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박만수 의원님을 모시고 풍수 잡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제 우리 14기 고대 풍수지리 아카데미 교육 이제 수료식 끝나고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3차 백신도 완료했고, 예, 이제 매번 학교에서 만나 뵙다가 지금은 또 수료를 해서 또 조금 덤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어 좋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연일 오미크론이 지금 참들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조금 줄은 거로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또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의원님은 그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셨죠? 예. 이제 3차 백신 맞을 때도 별로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3차 백신 부스터 샷을 맞았는데 남들은 그 후유증이 또 있다고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하도 술로서 민영이 돼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저는 넘어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제 변해갈지 점점 알지 못할 그런 것으로 아직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서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충분히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면이 있는데, 올 한 해까지도 아직 코로나에 이어서 오미크론까지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일 후에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내년 2022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부분은 어떨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이제 거대한 담론이네요. 물론 제가 전체적인 것들 천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학습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쪽으로 눈을 조금 띄우게 되었습니다. 풍수지리라는 것은 땅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읽게 한 애초에 그 원인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읽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천문을 합니다. 천문이란 천문지리죠. 거기다가 천지, 나머지 인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인 삼재가 사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 담론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코로나 19가 2년 전에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알다시피 그때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빨리 소멸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거의 피크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년쯤 되면 이것이 풍토병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이제 60 갑자 간지가 임인년입니다. 임인년인데 임은 북쪽을 뜻하고 금은색을 뜻하고 차가운 것을 뜻합니다. 이는 나무목이고요. 거기서는 호랑이지요. 그래서 12지지 띠를 이야기하면은 검은 호랑이입니다. 검은 호랑이 띠가 되는데 사실은 호랑이하고 이 범하고가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호랑이라고 말을 잃지 않고 범띠라고 했습니다. 범띠. 그것이 이제 호랑이인데 사실 한자로 따지고 보면요. 호는 범호자입니다. 범호. 범이나 호랑 같은 것이요. 랑이 문제가 돼요. 랑은 무슨 냐면 이리를 말해요. 이리.
그럼 호랑이와 이리를 합친 게 호랑이에요, 호랑. 근데 내년에는 범띠지 이리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범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호랑이를 하면 이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이날치 선장이 범 내려온다. 그걸 해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그 범 내려온다는 그게 내년도에 정말로 범 내려오는 겁니다. 범이 내려오는. 그 범이 뭐냐? 이거는 아주 신속하고 아주 추진력도 있고 거대한 물결과 같은 거대한 뭔가 쓰나미와 같은 것이 범입니다. 범은 이 여러 동물 중에서도 백수의 왕이잖아요. 범이 있는 곳에 다른 잡기,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귀신도 범한테는 이 범접을 못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건데 금은 범이란 말입니다. 금은 범이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금은 범이 많이 없어요. 또 일설에서는 뭐 그게 약간 그 뭐 색깔이 변해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금은 범이라고 하는데 그 내년도에는 뭔가가 강력한 무슨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는데 즉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큰 힘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것이 제가 보는 내년도의 운입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기운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게 그런 기운이 작동을 하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가까운 나라들? 예,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천문으로 보면은 그 목성하고 토성이 이제 거의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변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걱정스럽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우리 동양 삼국에서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보는 것이 육십갑자 또 음양오행 그런 또 주요 이런 것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또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새해의 운이 이제 그렇게 거대한 기운이 몰려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새해의 시작은 양력 1월 1일인지 아니면 음력 1월 1일인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예, 그 새해의 시작이 사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칼렌다 이어라고 해서 우리 달력의 1월 1일 그 달력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말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력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양력을 법적 그 날짜 달력으로 채택한 지도 사실은 4,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4, 50년 전에는 뭐였나? 단기라고 했습니다. 석이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는 음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음력은 순수 음력이 아니에요. 순수 음력은 저 이슬람에서 하는 것이 순수 음력이에요. 우리는 양력하고 맞추어 나가고 있어요. 즉 말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이제 1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1년이 아니에요. 365.25 또 뒤에 물론 상세히 따지면 그 숫자가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그 끝에 남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구 또한 태양을 돌지만은 그게 위성인 달도 따라서 같이 돌아요. 지구는 이제 한 바퀴 돌면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루로 가는 것이고 태양을 한 바퀴에 지구가 돌면은 그것을 공전이라 하면서 그걸 1년이라 하는데 이 음력으로 하면은 365일에서 10하루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35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순수한 태음력만 갖고 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또는 4년 만에 한 번씩 그 윤달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맞춰 나가요. 그것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건 음력 1월 1일. 예, 옛날에는 이걸 구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용어가 구정이 아닙니다. 지금 설날입니다. 설날.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대띠로 신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력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일본에서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도 서양권에서는 다 양력 1월 1일을 새해에 시작을 합니다. 글로벌이니까 그걸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유의 DNA는 추석이나 설날 이것은 음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정이라 하지 않고 설날을 합니다. 그래서 음력을 하는 이제 새해의 시작이 있고 또 이제 명리학을 하는 사람은 양력으로 2월 4일 매년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춘은 24절기는 양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따라서 해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사면 대법원 석방까지 됐는데 석방은 내일 모레 말해야 되나요?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52년 2월 2일생이에요. 52년 2월 2일이라는 것은 음력 양력으로도 다 그 해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는 것은 사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양력 1일은 당연히 지났고 음력도 당연히 그 설날이 음력설이 지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에 있는 그 토끼띠로 잡아게요. 52년생이면 당연히 용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는 용띠로 보지 않습니다. 용띠를 안 보고 토끼띠로 봐요. 그런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해가 입춘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춘이 안 지냈거든요. 한 이틀은 모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그 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해가 바뀌느냐 봐요. 이것은 좀 그걸 하는 사람 좀 적긴 한데요. 동지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설날을 했습니다.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양의 기운이 스물스물 길어지는 문제예요. 하루에 한 1분씩 정도. 그래서 하지까지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지를 새해로 보는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동지로 옛날에는 그 새해의 첫날로 보는 것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인가요? 동지는 24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4절기는 음력을 하지 않습니다. 양력을 합니다. 그럼 양력으로 어느 해든지 양력으로 12월 21일 아니면 22일 그게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용띠 아니면 개띠 무슨 띠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입춘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보고 근데 그 해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그 띠는 1년 단위잖아요. 그걸 세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충문 제사할 때 충문 때 유세차 그걸 세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 다음에 입춘 하루 전까지가 그 띠가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다양한 기준점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내년 2022년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내년에는 별일 없을까요? 아까 좀 어떻게 말씀드렸지만은 알지 못할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임인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천간과 지지가 각각 음양이 있는데 금년은 그 신축년이잖아요.
신축은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양양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도 양의 물이고 예. 양의 물이라는 것은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센 파도, 쓰나미라는 뜻이에요. 목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양의 목입니다. 내년도 그 양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만약에 대박이 난다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것으로 가지고 망한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망하는,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더라도 큰 단위의 양의 기운이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연예에 있는 사람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내년도에는 예방 주사를 맞아도 크게 맞고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민년에는 거대한 돈이 몰려온다라고 예.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럼 그 거대한 기운이 몰려오는 큰 변화의 시기가 예상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예, 그 전에 약간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오늘 풍수지리라는 또 동양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할 말씀드리고 할게요. 주역에도 내년도 이민년을 지천태의 괴라 합니다. 괴가 64개 괴가 있어요. 그 64개 괴 중에서 11번째인 지천태라는 괴입니다. 그 괴는 그 얼마 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 64괴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을 안 두었는데, 저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때문에 갑자기 뭐 주역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이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지천태가 뭐지? 아무나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정말해서 두 개의 상괴 하괴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저는 대괴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완전히 반대로 돼요. 땅이 위로 있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곤괴를 얘기합니다. 곤은 어머니고 순수한 땅. 그리스 로마 신호로 말하면 가이아, 땅의 여신, 순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일종의 낮은 것, 그리고 포용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곤입니다. 곤. 근데 천은 근이거든. 근, 하늘이거든. 하늘. 하늘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하늘도 그렇지만 형체는 사실 없는데 그 기운이 어마어마해요. 그 기운이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괴가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된다는 것은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익숙해 있던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느껴지겠죠. 그래서 영원히 그 상태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게 변화가 되고, 현재 내가 인생이 꼬여 있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자기가 삽니다. 그런데 하도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여건은 그렇게 다를지라도 그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예정이 만약 되어 있다면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에 낮게 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낮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입사원, 뭐 전체 그룹으로 뭐 예를 들면 노조, 또 뭐 나이가 또 적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안에 있고
높은 사람은 사장님이나 임원이나 또는 뭐그 사람 위에서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그건 내년에 바뀐다는 거예요.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 예, 을의 예. 위치에 있던 사람, 갑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슈퍼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 슈퍼을이 갑질을 해야 될 건데 안 통해요. 갑질이 을한테 을이 더 세거든요.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을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 그것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러한 것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도 못해 자기 짧게 말하면은 자기 한 개인도 우주거든요. 자기 개인도 일어나고 그것이 주로 확대되는 것이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뭐 이런 데도 다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준비를 각자 개인별로 준비를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가게를 하는 사람도 그 종목은 그 함부로 대지 말고 종목들 귀하게 느끼고 어른들은 또 청소년들 뭐 잘 이렇게 보살피고 당장 뭐 내일 모레 선거가 다가오는데 20대 30대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양진영에서 그렇죠. 거대한 양진영만 놓고 말하면 거기서 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금도 자영업자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예.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까지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 어떤 사업, 어떤 분야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야는 또 어려워질까?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임인년이 지금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큰 물이잖아요. 큰 물. 근데 물과 관련된 사업이 이제 좀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작은 물은 이제 아니고 작은 물은 술이에요. 술. 술은 작은 물이고 큰 물은 뭐 강, 바다, 호수. 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뭐 레즈라든지 뭐 일종의 뭐 투어라든지 또 뭐 액티비티한 뭐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큰 물이라도 여러 개 있는 어떤 그런 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작은 물이 막 모이면 또 큰 물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단은 물과 관련된 그런 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 코로나 이것만 착 이렇게 의미 있을 정도로 위드 코로나가 갈 정도만 되면은 그때부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출발선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불과 관련된 거를 하면 안 돼요. 불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상급 중에서 서로 제일 강한 것이 동쪽과 서쪽에 그 서로 다툼이 있어요. 동쪽은 나무고 서쪽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극목이라 해가지고 금이 즉 신해가 나무를 이깁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이기다 하더라도 톱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금인데 나무는 그냥 우리가 나무를 길쭉한 막대기나 일반 우리 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긴다는 것은 벤다든지 쓰러뜨린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긴다 하더라도 그 진 형체는 남아 있어요. 나무가 베어져 있는 상태로서 남아져 있고 어쩌면 그것이 베어져야 용도로 적당하게 쓸 수도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북의 경쟁은 아주 심해요. 남쪽은 불이고요, 북쪽은 물이에요. 내년도는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내년도에 불에 관련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쫄딱 망해요. 그거는 흔적이 없이 망하는 거예요. 물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극화를 해서 물이 불을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대한 이게 물과 거대한 불이 이래 있으면 서로 이게 맞닥뜨리면은 이게 둘 다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물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물이 어차피 내년도에 그 정체성인데 그것이 이 작은 물이라면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샥 끄지고 마는 것이고 큰 물이라 하더라도 큰 물과 큰 불이 싸우면은 큰 불은 저기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가 흔적이 있느냐면 불은 꺼지면 흔적이 없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재산을 하더라도 뭐 처자식 먹을 양식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쫄딱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불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만약에 지금까지 잘 해왔던 불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에 그럼 접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확장하지 말고 그거를 비보할 수 있는 물을 비보할 수 있는 토를 옆에 만들어야 돼요. 토극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토가 뭐냐면 흙이거든. 거대한 물을 하려면 조그마한 갖고는 안 되고 큰 어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매장이면 매장 아니면 사업체에 뭐 있으면 그 사장님 그 뒤에 그 어떤 벽이나 또 뒤에 그 자리 뒤에 뭐 그림 같은 것도 뭐 그런 것을 갖다 놓는 그걸 비보풍수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과 관련된 것들이 좀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보면은 내후년이 아니고 2023년도 이제 입춘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 풍수지리로 말할 때 9운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8운에 현대 20년 갑니다. 한 번 더 보면 20년 가는데 2023년 입춘절 이후부터 2043년 이제 2월 3일까지가 9운인데 그거는 바로 그 불의 기운입니다. 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흥한 것으로 갈 거예요. 2024년부터 2023년 3년 2월 4일부터 2043년 2월 3일까지 그것을 풍수지리에서는 그것을 구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주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으로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측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솔루션이 하나인데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천지인 세 가지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천지, 그러니까 천의 기운, 지의 기운, 인의 기운입니다. 천의 기운은 대통령 선거만 딱 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또 여론이고 또 뭘 할까요? 뭐 그런 어떤 전기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천의 영역에서 시대 정신이 또는 여론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이 두 사람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점수를 많이 따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의 영역은 환경입니다. 환경. 그 속에는 그 땅이니까 일종의 지역적인 정서도 있죠. 보수와 진보가 텃밭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텃밭과 그리고 환경 옛날에는 그 후보자들의 조상들의 묘나 생가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또는 선거 사무실이나 이러한 것을 비중을 많이 두고 사실은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이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체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의 요소입니다. 인의 요소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 스펙 그리고 과거의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뭐 그 사고 그 단속하느라고 각 후보 진영마다 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되는데 이게 비중이 천의 영역은 한 30%, 지의 영역이 한 30%, 인의 영역 마지막을 한 그것이 한 40% 정도 작용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종합 점수가 제일 높은 후보가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대충 뭐 짐작을 하기로는 거대 양당에 있는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되기는 될 건데 그게 현격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길게 아주 크게 보면 10%, 아주 짧게 아주 촘촘하게 보면은 1%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 개 중에서 또 하나하나 분야에 들어가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수능 시험을 칠 때 과목별로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 종합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꽈락이 있거나 또 어떤 특별한 대학은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꽈락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있는 거가 되고 할 건데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지금 이제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만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너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수가 있는데 물론 OX를 보면은 확률이 50%지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풍수지리를 하지만 풍수지리가 100% 맞다고 말하지 않을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천지인 세계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사주는 지금 현재 그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각각 사주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사주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틀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볼 수는 없고 또 그한 것이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0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거는 이게 좋고 저거는 저게 좋고 사주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복을 받는 풍수지리를 첫 시험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 있는 것을 인문학적인 그런 거를 풍수지리라는 도구에 그릇에 담아서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까요? 준비 상황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 기계를 다루는 이런 것도 서툴러서 질문자는 아주 유리하게 질문을 잘 했는데 답하는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완성도가 더 높게 좀 하겠고 또 질문할 것도 앞으로 준비를 좀 하셨다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나 씨 오늘 첫 방송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렇게 조미씨 저기 앉아 계세요. 끝나요? 이게 30분에 끝나는 앉으세요. 거죠? 30분. 자동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네? 자동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첫 지금 방송 아주 근데 멋지게 끝냈어요. 방송 아까